사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인이 가장 사랑하는 과일인데요.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 잘 알고 먹으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보시면 몸에 약이 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매우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물이 풍부하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있는 사과는 비타민 C, 칼슘, 칼륨, 인,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사과를 통해 적절한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마시며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면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껍질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과에는 또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물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물은 자유 라디칼이라 불리는 산소 분자의 과다한 양을 줄여 세포 손상을 감소시키고 이는 뇌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 라디칼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체계적으로 제어되지 않을 때 세포 손상과 노화, 심지어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항산화물은 이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거나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와 항산화물이 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과 섭취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산화물과 식이섬유가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심혈관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오렌지, 딸기, 레몬,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C는 혈관 벽을 강화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E는 씨앗, 견과류, 올리브 오일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녹차, 블루베리, 다크 초콜릿과 같이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조절하여 심혈관 건강을 촉진합니다. 또한 당근, 호박, 시금치와 같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은 혈관 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어, 고등어, 아몬드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하여 심혈관 건강을 유지합니다. 사과 다이어트는 사과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통해 체중 감량을 도모하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사과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유량으로 알려져 있어 다이어트에 적합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는 치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첫째로 사과를 먹음으로써 치아 표면을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해주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사과를 씹는 과정에서 치아 주변에 치아에 자극을 주어 치아의 강도를 유지하고 치아 주변 조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치아의 산소 공급을 촉진하여 치아 주변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설탕 섭취를 피하고 적절한 구강 관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혈당 수준을 안정화하고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를 잘못 먹으면 뇌졸중이나 치매 기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안전할까요? 사과를 껍질과 함께 통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사과를 먹기 전에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사과 표면에는 먼지, 미생물 또는 농약 잔류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물로 충분히 헹궈 세척하세요. 가능하다면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농 사과는 화학 농약이나 합성 비료의 사용이 제한돼 있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씨를 제거하거나 사과를 자를 때 씨 주변을 제거하여 더 많은 부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과씨에는 소량의 시안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안화물은 시안사이어나이드이라는 독성 물질의 화합물로 과도한 양이 섭취되면 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사과씨를 소량으로 섭취하는 정상적인 식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안화물은 사과씨에 함유된 씨앗 내 아미그닐린이라는 화합물에서 생성됩니다. 아미그닐린은 소화 과정에서 시안화물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양이 섭취되었을 때에는 유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과씨를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양을 섭취하거나 씨를 삼켜버린 경우 시안화물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유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신체적으로 적응력이 낮은 개인은 사과씨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과씨를 섭취할 때에는 가능한 한 씨를 제거하거나 씨 주변을 제거하여 시안화물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씨를 먹기 전에 세척하여 물질이나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과씨에는 소량의 시안화물이 함유되어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유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고 씨를 처리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나 신체적으로 적응력이 낮은 개인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를 가장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열 처리하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신선한 상태에서 생으로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갈변한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갈변은 과일이나 식품의 부패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변색, 냄새, 맛의 변화 등이 나타납니다. 미생물의 증가는 갈변에 따른 주요 위험으로 곰팡이와 세균이 사과의 표면에 번지면서 부패합니다. 이러한 미생물은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영양소 흡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갈변한 사과의 영양소가 변질되거나 감소할 수 있어 신선한 과일에 비해 영양소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변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갈변한 과일이 곰팡이에 감염되면 독소를 생성할 수 있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소화계 이상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미생물, 독소 또는 변질된 영양소로 인해 소화장애,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변한 사과를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사과를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음식물 저장 및 관리에 주의하여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갈변한 사과를 발견하면 버리고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노력하세요. 사과를 다양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여 영양소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에는 일부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과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은 사과를 섭취하면 가려움증, 발진,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사과를 못 드시는 분들은 어떤 과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배는 질감이 비슷하고 약간 다르지만 보완적인 맛으로 인해 인기 있는 대용품입니다. 모과는 시큼한 맛과 단단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단한 과일을 선호하는 요리 및 베이킹에 적합합니다. 감은 사과를 연상시키는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단감이나 홍시로 먹지만 샐러드와 디저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두는 달콤하고 시큼한 맛이 있으며 일부 품종은 질감이 단단합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요리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요테는 부드러운 맛과 아삭아삭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샐러드나 살짝 조리된 요리에 사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망고는 열대 단맛과 육즙이 풍부한 질감을 선사합니다. 독특한 맛이 있지만 특정 요리법에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으깨거나 얇게 썬 바나나는 일부 구운 식품에서 사과를 대체하여 단맛과 수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익힌 사과나 말린 사과를 요구하는 요리법에서는 크랜베리가 시큼하고 풍미 가득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키위는 독특한 신맛과 생생한 녹색 색상을 더합니다. 과일 샐러드나 요구르트 토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포도나 청포도는 얇게 썰어서 샐러드에 사과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가 원산지로 추정되는 사과는 고대 문명의 재배와 신화의 상징적 의미에서부터 유럽 전역으로 퍼진 후 북미로 유입되어 다양한 품종으로 진화하고 진화하기까지 수천 년에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적 전통과 문학에 깊이 뿌리내린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과일입니다. 사과는 매우 다양한 식품이며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사과 잘 먹으면 금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각자 상황에 맞게 안 좋은 것은 피하고 올바르게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인이 가장 사랑하는 과일인데요.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 잘 알고 먹으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보시면 몸에 약이 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매우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물이 풍부하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있는 사과는 비타민C, 칼슘, 칼륨인,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사과를 통해 적절한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마시며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면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껍질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과에는 또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물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물은 자유 라디칼이라 불리는 산소 분자의 과다한 양을 줄여 세포 손상을 감소시키고 이는 뇌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 라디칼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체계적으로 제어되지 않을 때 세포 손상과 노화, 심지어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항산화물은 이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거나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와 항산화물이 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과 섭취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산화물과 식이섬유가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심혈관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오렌지, 딸기, 레몬,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C는 혈관 벽을 강화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E는 씨앗, 견과류, 올리브 오일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녹차, 블루베리, 다크 초콜릿과 같이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들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조절하여 심혈관 건강을 촉진합니다. 또한 당근, 호박, 시금치와 같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은 혈관 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어, 고등어, 아몬드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하여 심혈관 건강을 유지합니다. 사과 다이어트는 사과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통해 체중 감량을 도모하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사과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유량으로 알려져 있어 다이어트에 적합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는 치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첫째로 사과를 먹음으로써 치아 표면을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해주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사과를 씹는 과정에서 치아 주변에 치아에 자극을 주어 치아의 강도를 유지하고 치아 주변 조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치아의 산소 공급을 촉진하여 치아 주변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설탕 섭취를 피하고 적절한 구강 관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혈당 수준을 안정화하고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를 잘못 먹으면 뇌졸중이나 치매 기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안전할까요? 사과를 껍질과 함께 통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사과를 먹기 전에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사과 표면에는 먼지, 미생물 또는 농약 잔류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물로 충분히 헹궈 세척하세요. 가능하다면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농 사과는 화학 농약이나 합성 비료의 사용이 제한돼 있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씨를 제거하거나 사과를 자를 때 씨 주변을 제거하여 더 많은 부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과씨에는 소량의 시안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안화물은 시안사이어나이드이라는 독성 물질의 화합물로 과도한 양이 섭취되면 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사과씨를 소량으로 섭취하는 정상적인 식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안화물은 사과씨에 함유된 씨앗 내 아미그닐린이라는 화합물에서 생성됩니다. 아미그닐린은 소화 과정에서 시안화물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양이 섭취되었을 때에는 유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과씨를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양을 섭취하거나 씨를 삼켜버린 경우 시안화물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유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신체적으로 적응력이 낮은 개인은 사과씨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과씨를 섭취할 때에는 가능한 한씨를 제거하거나 씨 주변을 제거하여 시안화물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씨를 먹기 전에 세척하여 물질이나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과씨에는 소량의 시안화물이 함유되어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유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고 씨를 처리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나 신체적으로 적응력이 낮은 개인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를 가장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열 처리하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신선한 상태에서 생으로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갈변한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갈변은 과일이나 식품의 부패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변색, 냄새, 맛의 변화 등이 나타납니다. 미생물의 증가는 갈변에 따른 주요 위험으로 곰팡이와 세균이 사과의 표면에 번지면서 부패합니다. 이러한 미생물은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영양소 흡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갈변한 사과의 영양소가 변질되거나 감소할 수 있어 신선한 과일에 비해 영양소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변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갈변한 과일이 곰팡이에 감염되면 독소를 생성할 수 있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소화계 이상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미생물, 독소 또는 변질된 영양소로 인해 소화장애,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변한 사과를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사과를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음식물 저장 및 관리에 주의하여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갈변한 사과를 발견하면 버리고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노력하세요. 사과를 다양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여 영양소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에는 일부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과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은 사과를 섭취하면 가려움증, 발진,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사과를 못 드시는 분들은 어떤 과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배는 질감이 비슷하고 약간 다르지만 보완적인 맛으로 인해 인기 있는 대용품입니다. 모과는 시큼한 맛과 단단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단한 과일을 선호하는 요리 및 베이킹에 적합합니다. 감은 사과를 연상시키는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단감이나 홍시로 먹지만 샐러드와 디저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두는 달콤하고 시큼한 맛이 있으며 일부 품종은 질감이 단단합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요리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요테는 부드러운 맛과 아삭아삭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샐러드나 살짝 조리된 요리에 사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망고는 열대 단맛과 육즙이 풍부한 질감을 선사합니다. 독특한 맛이 있지만 특정 요리법에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으깨거나 얇게 썬 바나나는 일부 구운 식품에서 사과를 대체하여 단맛과 수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익힌 사과나 말린 사과를 요구하는 요리법에서는 크랜베리가 시큼하고 풍미 가득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키위는 독특한 신맛과 생생한 녹색 색상을 더합니다. 과일 샐러드나 요구르트 토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포도나 청포도는 얇게 썰어서 샐러드에 사과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가 원산지로 추정되는 사과는 고대 문명의 재배와 신화의 상징적 의미에서부터 유럽 전역으로 퍼진 후 북미로 유입되어 다양한 품종으로 진화하고 진화하기까지 수천 년에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적 전통과 문학에 깊이 뿌리내린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과일입니다. 사과는 매우 다양한 식품이며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사과 잘 먹으면 금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각자 상황에 맞게 안 좋은 것은 피하고 올바르게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